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한 해 돌아보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말하는 게 좀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2024년 한 해 저한테 의미가 있던 해여서 나중에 제가 나이를 먹고 다시 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남겨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감자칩이랑 같이 먹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2024년에 무엇을 기록하고 싶은지 한번 목차를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한번 쭉 2024년을 어떻게 보냈나 날짜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2024년 2월에 졸업을 했고 일반적인 졸업생들처럼 취업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좀 했는데 아무리 해도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하면서도 이게 맞나?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을 가진 채 시간을 좀 보냈고 그때 방황을 좀 하면서 언니랑 2월쯤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내가 네 나이면 워홀에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워홀이라는 거 자체도 아예 몰랐고 그래서 찾아봤죠. 워홀이 뭐지? 하면서 그랬더니 되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랑 비슷한 나이대인데 다른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고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길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3월이 돼서 3월서부터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조금씩 하는 거죠. 이제 막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 나이 때 내가 지금 생애 과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응당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걸 했어요. 그걸 조금씩 취준을 하면서 워홀에 대해서 알아보고 워홀을 조금씩 마음속으로도 준비하고 실제로도 막 영어 공부를 하거나 이제 외국어를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 7월까지 쭉 이어졌고 그래서 그때 동안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첫 번째로 뉴스를 많이 봤어요.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제 진입해야 될 사회가 어떤 곳인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고 두 번째로 외국어 공부를 한 거죠. 이제 그거라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했고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좀 2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한 매력을 좋아해서 일본어도 못하면서 일본 워홀에 신청을 해서 이제 보통은 일본어 자격증이 있어야지 워킹홀리데이 이제 합격률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냅다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운 좋게 합격을 했고 그래서 일본어를 계속 공부하다가 내가 너무 효율이 안 난다. 이게 맞나? 또 이제 또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럼 호주로 가볼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호주로 가야겠다. 왜냐면 영어 말하기는 그나마 좀 더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도 신청을 합니다. 이제 거기까지 했어요. 그게 7월까지였고 근데 하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했던 게 뉴스를 많이 보는 일이었는데 뉴스를 접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구나 실제의 사회가 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고 한번 사는 인생 어떤 일을 하면서 살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이제 전체적인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그려본 거죠. 나는
나 혼자 잘 사는 것보다 우리 사이가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도록 그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그러한 쪽으로 내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보고 싶다라는 결론을 내었고,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다녀온 후에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대학원에 가서 공익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제가 어디까지 갔었냐. 예매까지 했어요. 비행기 예매까지. 근데 저지르면 이제 좀 체감하는 스타일이어서 내가 진짜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또 도진 거죠. 그러면서 계속 저울질을 머릿속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지 말고, 워킹홀리데이 가지 말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해보는 옵션은 왜 생각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또 번뜩 들어서, 근데 또 시기를 보니까 이제 딱 입학 원서를 준비하는 시기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7월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났던 어떤 좋은 인연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데도 되게 주체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움직이려는 그런 에너지가 저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많이 느껴졌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존재 자체가 저한테 나도 뭔가 해볼 수 있겠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번 되든 안 되든 해보자, 대학원 입시를 준비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는 이제 몽골 여행을 8월에 갔다 와서 9월부터 바로 입시를 준비해서 연구 계획서 작성하고 면접 보러 다니면서 12월까지 이제 합격을 받고 지금은 이제 1, 2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제 2024년을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나열을 해보자면 이렇게 지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다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 그리고 취업, 이런 사다리에 또 이전처럼 고민 없이 편승하기보다 잠깐이라도 물리적으로 멈춰서 스스로 깨져보기도 하고 고민해보기도 했던 2024년이 저한테는 너무 의미 있고 좀 기억하고 싶은 한 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녹아내서 몇 가지 챕터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2024년 어떻게 보냈나? 첫 번째로 저는 책 추천을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책 추천. 저는 도서관을 진짜 많이 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을 많이 다녔는데 성인이 되고는 많이 못 갔던 것 같아요. 안 갔던 거죠. 이제 놀러 다니기 바빠가지고. 근데 이제 졸업하고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도서관에 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책에서 많이 길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나도 이 기회에 책을 좀 더 많이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 취향의 책을 찾아서 떠난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은 마스다미리 작가님의 주말엔 숲으로. 이 책을 2024년 저의 베스트 도서로 뽑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 책을 어디서 만났냐. 강유민 님이 운영하시는 그 ASMR 그래서 도서관 편? 이런 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추천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유민 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보고 저 책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번 봤죠. 이 책의 주인공이 좀 시골에 살면서 시골에 이제 집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부를 욕심내면서 계속해서 막 일감을 따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먹고 살 정도로 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일본 전통 의상 이런 거 입는 거를 막 알려주면서 좀 약간 자급자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도시인으로서 누리는 그런 문화들 그런 것도 충분히 즐기고 약간은 혼재되어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 주인공이. 그리고 여기에 놀러오는
이 주인공의 친구들이 도시에서 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오는데 주인공이 많이 자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식견을 넓혀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요. 이 책을 보면서 저런 주체적인 선택으로 삶의 방식을 정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좀 생각이 많이 트이고 위로도 받고 그랬던 책입니다. 올해 책으로 뽑았고요. 아기자기한 그림체의 작가님이시고 책 표지부터 이 3명의 주인공들이 숲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걸 읽다 보면 막 조급해지는 마음도 많이 줄고 만화책이다 보니까 읽을 때도 부담이 없어요. 진정이 필요할 때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무라타 사야카 작가님의 편의점 인간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인공인 게이코가 정상적인 사회의 성공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반적인 직업을 얻기보다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건 안정적인 삶이 아니지 않아? 정상이 아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게이코 주변의 인물들도 게이코를 어떤 문제적인 사람으로서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 소설 안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나를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던 사람이 꼬치꼬치 캐묻잖아. 그럼 귀찮은 상황을 피하려면 그럴듯한 변명이 있어야 편리해. 이상한 사람한테는 흑발로 쳐들어와 그 원인을 규명할 권리가 있다고 다들 생각한다. 나한테는 그게 민폐였고 그 오만한 태도가 성가시게 느껴졌다. 라고 주인공이 말을 하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정상적인 삶의 범주가 있고 기준이 있고 여기에 맞추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맞춰야 하나? 라는 생각이 의문이 자꾸 들었기 때문에 정상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이코의 모습에 많이 공감이 되었고 또 게이코에게 쏟아지는 그런 비난들 혹은 참견들, 간섭들이 저도에게도 많이 동화가 되어서 게이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는 이 대목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이렇게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냥 도서관에 가서 끌리는 거 아무거나 집어서 읽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고 쌓여서 사실 책이라는 것은 그 저자가 계속해서 그거를 몇백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 주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주장을 글로써 쫙 정리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랑 만약에 의견이 맞는 그런 책을 만나면 내가 내 생각을 어떤 문서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논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들, 저자들에게 되게 고마움도 많이 느끼고 어떤 삶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4년에 책을 많이 읽었다. 두 번째, 2024년 가장 잘한 일 2가지. 첫 번째는 3월에 혼자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항상 여행을 하면 친구나 가족이 정해준 루트대로 따라서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혼자 여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 밤 며칠간의 일정을 내가 다 정하고 그렇게 했던 과정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책임지는 그런 연습이 되었던 것 같아요. 혼자 여행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냐? 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랬다. 나는 그랬다.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일본에 간 상태여서 거기에 보니까 서양 분들 혹은 동남아 인종으로 보이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직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고 저런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서 여기 와 있나? 나도 저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사색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많이 확보가 되었어서 혼자 여행이 참 기억에 남고 좋았습니다. 두 번째, 저는 글방을 잠깐 다녔어요.
한 6주 정도 되는 커리큘럼이었고, 제가 평소에 재밌게 보았던 작가님이 운영을 하시던 글방이었어요. 그냥 글쓰러 다들 모인 거거든요. 하나의 주제를 주시면 그거에 맞게 글을 각자 써오고 서로가 쓴 글에 대해서 합평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기억에 남냐? 우선은 사실 우리 나라가 나이 문화가 굉장히 있다 보니까 나랑 비슷한 나이가 아닌 이상은 깊게 교류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나이대가 나랑 다르신 분들이 또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랑 서로의 생각을 깊게 들여다보고 받아들이고 이야기하고 다 같이 그런 시간들이 되게 소중했어요. 그리고 아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이 나이를 먹을수록 줄어드는 것 같은데 한번 용기를 내서 신청해봤던 게 아주 스스로 잘했다. 그리고 사실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걸로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의식도 딱히 없고 어떻게 보면 취미인데요. 이러한 나의 그냥 자기 개발 혹은 나를 위한 어떤 투자 이런 것을 그래도 과감하게 해봤다는 게 좀 잘했다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사실 제 글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되게 글방 분위기 자체가 엄청 따뜻하고 그런 곳이어서 그때 되게 많이 자존감, 그러니까 삶을 방황을 하다 보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자기 확신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칭찬을 해주시고 또 따뜻하게 이야기해주시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자체가 되게 위로가 많이 되고 또 삶의 에너지가 되고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들을 만들어준 글방이 굉장히 고마웠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기억에 남는 말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을 해준 사람은 바로 언니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해줬던 말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중요한 선택도 그냥 어느 순간 우연히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어떤 결정을 하려고 현명한 결정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너무 매달리지 않더라도 결정을 할 때가 되면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런 선택의 길이 언젠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목매달지 말아라. 이러한 취지로 얘기를 해준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정해서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방황하고 우왕좌왕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줬어요. 또 용기를 내서 충분히 방황할 수 있게끔 마음을 만들어준 것도 언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다. 네 번째, 기억에 남는 일.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일은 일본 워홀을 신청했을 때예요. 그 당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 나는 진짜 왜 이렇게 결단력이 부족할까? 뭔가를 해야겠다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막 좋아하는 게 뚜렷하지도 않고 나는 좀 실제로 막 좀 그런 혼란의 상태가 오면 스스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래서 일본 워킹홀리데이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약간 무지성 상태로 바로 비자 사진을 찍으러 간 거예요. 사진사분께서 왜 찍는 거냐 그래서 물어봐서 저 일본 워킹홀리데이 가려고 찍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마지막에 집에 갈 때쯤에 용기 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되게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구나. 그때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말을 마음속에 이제 에너지를 좀 받았었고 그 사진사님께 참 감사하다. 되게 정상적으로 취업할 것이지 왜 저래? 이렇게 솔직히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 학생이 자기 인생을 좀 열심히 하는 모습에 그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게 정말 감사했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때부터는 좀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생각의 전환이 되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 또 한 번 머리를 띵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약간의 취준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꽤 많이 봤는데 많이는 아니고 몇 개 봤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면접관 분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엄청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걸 이후로 그걸 마지막 면접으로 하고 아 나는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한테 아 도연 씨 포트폴리오 다 좋아요. 다 좋고 좋은데 이렇게 창의적인 일은 회사에서는 할 수 없어요. 괜찮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지? 그때 당시에 엄청 당황을 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회사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나? 취업하는 거 외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을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그제서야 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나보고 제3의 길을 찾아보라는 어떤 외부의 이야기가 명확하게 그때 이제 딱 들어와서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제 그분이 제 어떤 진로를 찾아주신 거죠. 방황하던 저에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좀 충격이자 감사하다. 솔직히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떨어뜨려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어떤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주신 친구들이 감사했습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눈을 감았다 뜨면 다시 2024년 1월이 된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어떤 충고를 남기겠느냐 라고 스스로 써봤어요. 스스로 무슨 말을 남기고 싶냐. 저는 좀 밖으로 나다니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진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좀 계속 스스로를 던져보아라. 막 취준한다 막 이렇게 생각해서 집 안에서 막 그것만 싸매고 있지 말고 계속 저는 알바를 하면서 지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니면 대외 활동을 하거나 새롭게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면 네가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때문에 왔던 고통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취업 말고 다른 길이 뭐가 있지? 라고 했을 때 다른 길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무지에서 오는 고통이 되게 컸어요. 있을 것 같긴 한데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르겠어. 근데 이런 모르는 것들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책을 읽고 사회 뉴스를 보면서 조금씩 해결을 해갔지만 일단 부딪히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또 다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해야 된다. 하면 더 좋다. 2024년에 이 1월에 있는 도연아, 네 안에서 너를 찾을 수도 있지만 네 밖에서 너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밖과 안을 적절히 나눠라. 두 개 다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찐 마지막으로 2025년 마인드셋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려도 괜찮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혹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껏 해보자 입니다. 이게 제 데일리로 쓰는 진짜 일기장인데요. 제 이름을 한자로 썼어요. 어질 현자를 쓰는데 여기 네모 안에 줄이 하나였는지 두 개였는지가 헷갈린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 그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네이버 사전에 다시 찾아보고 그냥 틀려가지고 그냥 지우고 다시 제대로 썼거든요. 그리고 그냥 크크 하고 마무리했어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틀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해 첫 일기인데 심지어 내 이름을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틀렸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쓰고 그냥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도전하고 구르자. 재밌게 지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25년